저는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습니다.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직을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을 저희가 지금 편한 마음이 아닙니다. 남의 상처를 쓰시는 그런 발언을 하는 거는 동료 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 그리고 최초로 집권 여당 대표가 단식했다는 사실, 네, 많은 국민 깜짝 놀라게 했죠. 깜짝 놀라게까지는 몰라도 의아하다 뭐 또 이런 얘기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7일 만에 끝난 이정현 대표의 단식,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건강을 빨리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전원책 변호사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정현 대표가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단식 결정해서 굉장히 건강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지셔가지고 저는 단식 이렇게 딱 중단하니까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다 생각해. 혹시 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뭐 이정현 대표하고 가까우세요? 저요? 예. 아니 제가 뭐 가깝다기보다는 저도 아니, 뭐 정치부 그렇게- 기자 오래 했으니 가깝죠. 아니, 저도 가깝습니다. 이 대표를 잘 압니다만 내가 이 모시사 예능 프로그램에서 네. 이 대표 취임하고 여러 가지 발언을 비평을 하면서 네. 당무수석 아니냐 이랬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당무수석이요? 예. 당무수석처럼 행동한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있잖아요. 네. 오늘 아침에 어느 신문에 또 그 당무수석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당무수석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물론 없죠. 없죠. 없으니까 이제 하는 얘기예요. 네. 당 대표로서 행동을 해야 될 텐데 네. 청와대에 비서 리더십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번에 나는 예컨대 지금 왜 우리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합시다. 첫 번째 이정현 대표가 네. 과연 단식을 할 사안이 있느냐 하는 문제. 네. 두 번째 이 정세균 의장은 왜 그렇게 나갔느냐 하는 문제. 정세균 의장은 나갔다는 게 무슨 정세균 의장이 네. 솔직히 말해서 새누리당이 보면 막 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차수 병행도 입으로 하고 왜 이렇게 막 그냥 그리고 쫙 밀고 갔느냐. 사과도 네. 하지 않고 네네. 왜 그렇게 하느냐 네. 하는 문제. 세 번째, 그래서 여기서 새누리당이 얻은 것이 무엇이며 정세균 의장이 얻은 것이 무엇이며 또 야당이 얻은 것은 무엇이냐는 문제. 네. 이 세 개를 다 짚어봐야죠. 네네. 자, 그럼 이게 할 사안이었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죠. 하나씩 짚어봅시다. 네, 첫 번째, 네. 이정현 대표가 언론에서 늘 얘기하잖아요. 네. 집권 여당 대표가 최초의 단식을 하고 있다. 네. 그 이전에 전 세계에서 이른바 선진 민주정에서 정치인이 단식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식이라는 것은 불의에 한가하는 최후의 행동이에요. 그렇잖아요. 불의에 한가하는 최후의 행동이다. 예, 어떤 불가항력적인 어떤 거대한 힘에 네. 예를 들어 독재라든가. 예. 그렇죠. 저항을 하는 뭐 흥거라 그런 영화를 보면 이 참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만은 IRA가 네. IRA 지도자가 네. 영국 정부의 한거에서 단식 끝에 죽잖아요. 네. 아일랜드 얘기하시는 예.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 단식하는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인 권력이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단식인데 우리 정치인들은 심심하면 단식하고 삭발하고 그리고 우리 명색이 국회의원들이 로턴드 홀 밑에 있는 계단 있잖아요. 국회 그 본청 그 계단 거기 서서 전부 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주먹 들고 뭐 구호 외치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를 뽑아서 국회에 내어 보냈을 때는 뭐 우리가 대표를 뽑은 사람도 있고 이 권력자가 마음대로 지명한 사람들도 국회의원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국민의 대표니까 의사당 안에서 찌주고 뽑든 치고 박든 의사당 안에서 말로 싸워야 될 텐데 밖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보란 듯이 카메라 앞에서 으쌰으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됩니까? 근데 이게요. 과거 선배들이 다 보여준 모습들에서 우리도 글쎄. 알게 모르게 배웠던 거죠. 한 발도 우리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가고 있지 못한 말이에요. 매번 선거할 때마다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늘 얘기를 합니다. 여든 야든
예?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얘기하죠. 예. 모든 정치인. 막상 이 정치인들 스스로는 구태에서 한 발도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새누리당 대표가 그 단식을 했는데 그러면 단식의 명분이 뭐냐? 명분은 그거예요. 이 민주주의의 가치 그리고 의회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목표는 뭔가 정세균 의장 물러나라 사퇴 요구입니다. 네. 그럼 과연 정세균 의장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느냐 하는 문제에 들어갔을 때 물론 내가 명색이 보수 논객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네. 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새누리 편을 들여야 될 텐데 네. 내가 좀 선서를 하자면 근데 지금까지 우리 국회에서 관례적으로 어떻게 해왔습니까? 차수 변경을. 네. 그 상대방 당이 본회의장에 있을 때 그냥 가서 우리 차수 변경합시다 말 한마디 하면 그냥 협의해요 이게.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장이 차수 변경 다 했어요. 물론 이번처럼 민감한 사안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을 올리니까 이건 이제 솔직히 깨놓고 말해서 야당이 이건 또 잘못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부적격으로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그 어찌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장관 된 지 2주밖에 안 된 사람을 특별한 아직까지 장관으로서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해임 건의안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대통령이 보면 어떻게 보겠어요? 대통령 흔들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을 흔들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게 야당이 또 해야 돼, 뭐 항상 해왔던 아니죠. 청와대를 흔들었던 것은 최소한 야당들이 해왔죠. 아니죠. 방금 임명된 장관을 해임 건의안을 올리는 경우는 그건 그러니까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네, 그거는 어불성설인데 네. 예. 그런데 청와대를 흔들었던 거는 항상 야당들이 과거에도 글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이제 장관 흔들기를 하고 그 차수 변경을 해서 해임 결의를 했잖아요. 해임안 건의 결의를 했잖아요. 네, 안 그러면 받아줬잖아요, 대통령이 이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못 받겠다. 그리고 청와대가 13시간 만에 뚜루 차버렸어요. 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의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야당이 더 화를 내야 될 어떤 의미에서 상황이죠. 하나의 해프닝이었단 네네, 말이에요. 네. 야당도 화낼 일도 못 되는 거예요. 깨놓고 말하면. 네네. 건의안 자체 낸 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네. 그걸 이게 기회다. 이게 왜 차수 변경을 이렇게 해야 되냐. 물론 정세균 의장이 이렇게 민감한 부분 예컨대 이 새누리당 입장에 있어서는 이걸 어떻게든지 막기 위해서 이른바 필리밥스트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네. 국무회의 그리고 밥 먹고 합시다 이러고 나서 다시 또 본회의에 대정부 질의를 할 때 국무위원들에게 답변을 길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답변을 길게 했어요. 질문은 짧게 하고 답변은 길게 하고 이래서 질문 시간 15분을 다 소화를 하니까 그러니까 1시간 반씩 네. 일종의 필리밥스트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2시를 딱 채웠는데 차수 변경을 안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세균 회장이 차수 변경을 해서 해임안 해임 건의안 결의를 해버렸거든요. 표결로 나가서. 네. 하니까 이제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이건 정세균 의장이 한 번, 두 번도 아니다. 개원사에서도 사드 문제까지 민주당 편에 서서 얘기를 하지. 이 차수 변경도 이렇게 하지. 이러니까 의회 중립주의가 문제가 있다. 네. 명분은 그거예요. 그래서 의회주의를 깬다 혹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겠다. 이정현 대표가 단식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형사 고발도 하고 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이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문제예요. 만약에 여론이 이정현 대표 정말 단식 정말 잘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길길을 세워서 끝까지 정말 당신 말대로 나는 죽겠다 이랬으니까 죽어라. 이건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자. 그러면 안 되죠. 싸우자. 만약 이렇게 나갔다면 네. 아직까지도 단식을 할지 모르죠.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국민들은 좀 뜨악한 것이거든요. 뭐 그런 데로 또 단식을 하시나? 좀 생뚱맞다 뭐 이렇게 오히려 수도 있고, 예. 그 국정감사를 일방적으로 야당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터진 사건이 뭐예요? 미르 사건 터지죠. K스포츠 같이 터지죠. 최순실 씨 이름이 연일 신문에 도배가 되죠. 우병우 그리고 우병우 수석 또 출석 요구한 거는 정무위가 이 파행이 되니까 저절로 넘어가 버리죠. 이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논란이 그렇게 됐던 우병우 수석도 나오고 하면 좀 뭐 어떻게 돌아가는가 좀 보기도 할 것이고 뭐 할 건데 이게
여당이 잃어버리니까 그냥 막 묻혀가는구나. 다 묻혀버리죠. 이러니까 국민들 여론이 사실은 여당 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중단한 모양새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내가 보기에 이정현 대표도 그렇지만 난 정세균 의장한테는 정말 더 놀랐습니다. 뭘 놀랐다 형님? 물론 새누리당이 좀 심했긴 심했죠. 사실은 이 그동안에 관례로 내려오던 거 나 이거 좀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어요. 국회의장이 뭐 그렇게 국회의장이 자꾸 의장 외교를 한다 이러면서 외국에 자주 나가고 특히 근데 그건 예. 예상 맞았어요. 늦게 간다, 일정 변경한다 그러더니 딱 예. 맞추셨더라고요. 아니 정기국회 때도 지난주에 자꾸 나와서 말씀하셨던 부분. 뭐 네. 나가고 돌아가고 뭐 하는데 미국에 가면 교포들에게 시계를 400개씩 만들어서 선물로 주고 그 뭐 솔직히 말해서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장 정세균 이래갖고 이름 쓰지가 않는 시계가 뭐 좋다고 차고 다니겠어요. 근데 그걸 400개씩이나 만들어서 나눠주고 그리고 시계 보셨습니까? 아니 못 봤어요. 동료 의원들은 비즈니스석 타고 있는데 의장은 부인과 함께 1등석 타고 가고 난 내 같으면 그 동료 룰상 그렇게 돼 있다. 룰상이라도 네. 아니 그런 룰은 본인이 깨줘야죠. 내 같으면 함께 비즈니스석 탑시다. 타면 되죠. 예, 그거 뭐 대단하다고 1등석을 타요. 그거는 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아닌데 네. 그런 걸 새누리당이 공격의 빌미로 삼았단 말이에요. 또 그걸 갖고 또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빌미로. 이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뒤집는 정세균 의장의 악수가 나왔습니다. 짜장면 먹는 사진을 올렸잖아요. 그거 정세균 의장이 올린 건가요? 정세균 의장 쪽에서 올렸지 누가 올렸어요? 아, 의장 예. 본인이 올린 건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안 올렸더라도 그 보좌관이 올리면 정세균 의장이 올린 거죠. 변호사 사무장이 원고 쓰면 그건 변호사가 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요? 아니, 준비 서면을 법원에 내는데 사무장이 썼습니다. 난 책임 없습니다. 이런 변호사가 있어요? 아니죠. 사무장이 쓴 것도. 근데 사무장이 씁니까? 사무장이 만약에 썼다 하더라도. 네, 썼다 예? 하더라도. 예컨대 그건 변호사 이름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마찬가지예요. 이게 국회의장 이름으로 올라가는 뭐 인스타그램인지 하는 SNS잖아요. 그러면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이 올렸대요. 누가 올렸든지 간에 네네. 그 자기 편에 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올린데 한쪽에는 단식하고 있는데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짜장면 먹는 걸 탁 올려놓고 거기다 뭐라고 적혀가 있습니까? 글이. 할배 안경까지 끼고 균벌리. 참 이게 국민들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게 많은 거예요, 그게. 이게 사람들이 정치인에 기대하는 게 뭡니까? 좀 큰 그릇, 크게, 넓게, 마음을 열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보면 이게 무슨 TV 프로그램의 개그 프로그램 또 이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개콘 같은 거 보면 나오는 개그 프로그램의 장면도 이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 내가 보면 천박하기가 이럴 데 없는 거예요. 여든 야든 간에 예. 여든 야든 너무 천박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는 게. 그래 이래서는 안 되는데 결국은 이번에도 이정현 대표가 이 단식을 중단한 것도 청와대 김재원 정무수석이 두 번째 왔잖아요. 2일날 네. 이제 두 번째 대통령이 와서 중단해달라고. 대통령이 간곡히 부탁을 한다. 또 그 이정현 대표의 아버지도 또 전화를 걸어서 그 아버지가 나이가 연세가 많으실 거 아니에요. 많죠. 이러니까 이정현 대표도 아마 그 이제 그래서 단식을 중단했을 텐데 네. 그러면 우리가 이 3당과 정세균 의장이 서로 얻고 이런 것은 뭔지를 또 한번 살펴봅시다. 네. 우선 그러니까 이정현 지금 일단은 두 분 다 잘못이 있다는 얘기죠. 정세균 그럼요. 의장도 잘못도 있고 예, 이재명 그럼요. 대표도 약간 좀 지나친 정세균 부분이 있었다는 의장이 얘기죠. 과연 국회법에 맞게 행동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국회 사무처가 네. 차수 변경하는데 법률적인 문제 없다. 뭐 국회 사무처가 대부분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만 관례적으로 네, 관례적으로. 해 왔으니까 문제가 없다. 아마 이런 취지로 난 받아들이는데 네. 제가 알고 있는 국회법 조항을 보니까 정세균 의장의 차수 변경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네. 상대당 원내 수석에게 하나 툭 던져놓고 그 차수 변경 협의다 마쳤다는 식으로 해서 관례가 그랬다 예. 이 말이죠. 그렇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죠. 이건 민감한 문제잖아요. 자, 여당이 그 형사 고발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데 네. 이제 그 과정에서 또 그거 그 취하하다고 지금 요청을 했잖아요. 아니 야당이. 새누리당은 지금 이제 권한 남용제 네. 예, 그리고
또 권리행사 방해죄, 네. 또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어요. 네. 또 이 또 뭐 이것저것 많이 이른바 했어요. 정세균 방지법을 만들겠다 이러니까 네. 그 이제 네이밍 그 이름 짓는데 화가 나니까 이름 난리가 빼라. 났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이름을 빼줄게. 네. 지금 이러는 거예요. 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그 어차피 국회의장의 중립을 확고히 하는 그런 국회법 개정은 필요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네.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과연 개정이 되겠어요?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데 국회 선진화법 다 아시잖아요. 5분의 3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우리 국회는 무생물 국회란 말이에요. 이 다 180명을 식물 확보하지 국회라고 않으면 하죠, 뭐. 식물이 아니에요. 무생물 국회예요. 식물도 아니고 예, 식물도 아니고 무생물 국회란 생명이 말이에요. 없는 이게. 국회다. 예. 그런데 처음 듣네요. 네. 무생물 국회. 그러니까 자주 지어낸 거죠 본인이. 예, 자주 제가 하는 말을 좀 들으십시오. 네. 내가 일찍이 무생물 국회, 조약돌 국회라고 그랬습니다. 아. 이 큰 그릇이 없어요. 네. 큰 그릇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새누리당이 잠깐만 여기서 예. 형사 고발한 거는 어떻게 취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취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걸 뭐 그렇게 대단하게 수사를 하겠어요. 다만 약간의 괴롭힘은 있겠지만 저것 때문에 취하합니다. 내가 당 대표가 되면 취하를 해요. 그리고 예컨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것도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자율권 쪽으로 또 밀어버릴 겁니다. 네. 이러니까 이것도 큰 문제는 안 될 거예요. 다 문제는 안 된다. 결국은 정세균 의장이 이제 이 문제예요. 아까 그 세 번째 얘기인데 그러면 다 얻은 것이 네, 무엇이냐? 득실이 뭐냐? 정세균 의장은 솔직히 말해서 본인의 그 존재감을 확실히 부각을 시켰습니다. 잘 예. 됐네. 본인이 늘 얘기하잖아요. 나도 큰 꿈을 꾸고 있다. 그 얘기 했잖아요. 작년 11월 달에 팟캐스트에서도 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확인을 쭉 해봤는데. 그런 의사로 들은 그런데 거죠. 본인이 이번에 이제 국회의장이 됐을 때는 그럼 대권과 머리 드느냐 전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이 그 정의화 전 의장 이분 그리고 김종인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예. 이런 분들이 하나같이 개헌과 대권을 다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다음 대선 주자 개헌을 얘기하는 사람, 개헌을 약속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일정을 공개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다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세균 의장이라고 해서 뭐 큰 꿈을 안 가질 리가 없잖아요. 이러니까 이정인 대표가 정기국회 개원사를 할 때 자기 대권 꿈 때문에 이런다고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사수 변경을 하고 나니까 아무리 대권 변경 중점이라도 이러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정인 대표나 새누리당의 이 수뇌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정세균 의장이 저러는 것은 본인의 어떤 야욕. 대권 야욕.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왜 오늘 처음 듣죠? 그만큼 시사를. 아니, 내가 보고 있는데 뭘 정세균 보긴 봐요. 의장의 그 얘기가 대권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새누리당이 공격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럼요. 정세균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날 만하네요. 이정인 대표가 지금 이제 의장 얼마 됐다고 여기서 대권 아니죠. 이야기가 나면 화가 나죠. 아니죠. 정세균 의장은요. 그 점에 있어서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이분은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이 헌법 아래 국회의장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개헌을 얘기를 했어요.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개헌이야 뭐 저도 아니죠. 얘기할 수 있고 전원책 변호사님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이 여기서 헌법 대권 아래. 뭐 야욕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얘기합니까? 그 이 사람은. 헌법 아래 국회의장이 되신 분이 지금 다른 때도 아니에요. 국회 개원사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20대 국회 첫날 자기가 문을 열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반드시 개헌해야 된다. 그 말은요. 이 헌법이 나쁘다. 아니면 이 헌법에 오류가 많다. 혹은 아니면 이 헌법에 폐단이 많다. 이 세 개 중에 하나예요.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럼 진작 자신이 국회의장보다는 개헌 운동부터 앞장을 섰어야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정치적 반응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그걸 무심히 넘기던데 워낙 개헌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왜 개헌 얘기하겠어요? 왜 제왕적 대통령제 얘기하고 왜 개헌 얘기하겠느냐고요. 자기들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누가 만들었는데 우리 헌법 어디를 봐서 제왕적 대통령제예요. 자기들이 내시 황간 노릇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들어 놓고 새삼스럽게 개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원 집정부제하고 의원 내각제하고 잘 돌아갈 것 같아요? 과연 이 우리나라 같이 분단하고 대통령 리드가
결단을 해야 될 시기 때가 굉장히 많은데 과연 총리가 모든 것을 재단하고 아니면 이분 집정부제가 돼서 권력이 나뉘어져 있다면 분산되어 있다면 과연 잘 돌아갈 것 같습니까? 그때 되면요. 또 이런 대혼란 막아야 된다. 빨리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대통령이 등장해야 된다. 또 얘기 나옵니다. 대통령 중임제도 있죠. 개헌의 여러 가지 문제는 방법 중에. 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도가 아니고 정치인들 자질이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정치인들이 다 제대로 된 정치인들 같으면 지금 우리 헌법 괜찮은 헌법이에요. 난 그걸 확실합니다. 이 헌법뿐 아니고 어부내각제라도 잘 돌아갈 것이고 지금 우리 대통령제도 대통령제 헌법으로서는 정말 잘 맞는 헌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 정치인들이 문제가 있다. 예, 5년 단임제. 제도가 문제 핑계대지 그리고 마라.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8년 중임제보다는 5년 단임제의 또 장점도 있는 거예요. 4년 중임제를 해서 8년 동안 할 수 있는 것보다는요. 아니 뭘 하면 내임덕이 없어요? 5년 단임제만 네. 내임덕이 있고 우리 4년 중임제 내임덕 네, 없어요? 전원철 변호사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헌법 고칠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네요. 아니 이 헌법 지금 시행한 지 얼마 됐다고. 87 체제 때 만들어진 지금 헌법인데 거의 20년 되지 않았습니까? 25년 지났죠. 이제 25년이 되는 거죠. 얼마 됐다고 자꾸 이 헌법 나쁘다 그래요. 예? 30년이네요, 정확히. 그렇죠. 2016년인데 25년이 아니라 MB 정부까지 25년이고 30년이네. 이제 이 정권 마치면 30년이네요. 30년이네요. 예. 그런데 어떻든 헌법 탈행하고 제도 탈행하면요, 그건 정말 이거는 내공이 없고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네. 나는 지금까지 이혼 집정부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요, 기가 막혀요. 이혼 집정부제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 프랑스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는 엄격히 말하면요, 성공한 나라도 아닐 뿐 아니라 이 프랑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이혼 집정부제, 프랑스는 엄격히 말하면 이혼 집정부제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대통령이 사실은 국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내치에 대해서 총리의 그 위임을 해놓는 형태입니다. 그 부분이 의원내각제의 형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헌법도 비슷해요. 프랑스 헌법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의원내각제 형식을 갖고 있잖아요. 국무총리를 국회가 인준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네? 국무위원이 될 수 있고. 그 틀은 의원내각제 틀이에요. 그런데도 자꾸 제왕적 대통령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헌법대로 하면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어요? 지금까지 역대 문민 정부가 전부 다 사실 위헌 정부예요. 사실은 헌법대로 하자면 대통령이 출마를 할 때 최소한 총리 정도는 런닝메이트로 내놓아야 됩니다. 아니면 국회 다수당의 대표를 총리로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헌법이 그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지키잖아요. 어떻든 하여튼 개헌 연설에서 어떻든 여기서 개헌 얘기한 거는 정세균 뭔가가 의장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 보시고. 정세균 의장이 의장으로서 중재자, 심판자의 자리를 벗어나서 더 나간 것은 맞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빌미를 준 거예요. 여당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데 여당은 오버액션을 했는데 왜 했겠느냐. 온갖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 국정감사, 사실은 이게 이제 네, 아까 얘기하신 거 다시 마지막 돌아가니까. 국정감사인데 네. 이 사실은 이거 하면 K 스포츠, 미러, 우병우 수석 문제 사거리 최순실 씨 네, 그거 반복되는 얘기고, 다 예. 밀려갔잖아요. 네. 그런데 그 모든 게 뭡니까? 새누리당은요, 솔직히 말해서 이 여당으로서 국정을 주도하고 해야 될 책임을 가진 정당인데 그 역할을 방기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벌써부터 의심받고 있어요. 당장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자기는 승복 못하겠다. 자기는 국정감사에 참여하겠다 나갔잖아요. 그 비박과 친박의 갈등이 잠복되어 있는 갈등이 앞으로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그래 모든 게 많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정세균 의장과 새누리당이 들고 붙으니까 그 사이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이 거대 야당이 쉽게 말하면 대단히 무기력함을 보여준 거예요. 결국은 내가 말씀드리건데 여기 승자가 없네요, 그러면. 예,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 한은요. 국회에 누가 다수당이 되고 하더라도 결국은 국회는 무생물 국회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다 승자가 없고 예. 전부 패자들이다. 그럼 정세균 의장이 승자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국회의장으로서 어떤 권위를 흐려버린 건 맞고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회의장으로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세균 의장도 이제 위축되는 그럼요. 여러 가지 단점, 뭔가 잃은 게 많고, 그죠? 뭐 이정현 대표도 당연히 잃은 게 많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우리 지금 국회의장부터 국회 초선 의원까지 구성원 300명이 큰 그릇이 없는 거예요. 이 국민을 생각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마음을 열고 정말 이 정의를 위해서 행동하는 큰 그릇이 없단 자, 말이에요. 그럼 김영우 위원장 중간에 국감 복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분은 당론을 위배하고. 명분은 맞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파티 플랫폼 당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게 당론 정치가 자꾸 커져가니까 고민을 하는데 우리는 정말 심합니다. 여든 야든 가령 국회에서 표결로 100건 나아가면 90안 8건 9건이 당론이죠. 파티 플랫폼 당론으로 한단 말이에요. 네. 거기 벗어나면 죽이름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문자 그대로 이 여당의 대표가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서 투쟁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단식까지 하고 있는데 본인이 아무리 그 자기 생각이 그렇고 그것이 또 옳다 하더라도 야 나는 국방위 이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 버리면 그 어떻게 돼요? 자, 새누리당에서 당이 그러면 깨지잖아요.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네요. 징계는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주 중징계까지는 아니겠죠. 네, 경징계에 그냥 그치는 게 맞다. 경고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끝내고 이 당이 화합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겠죠. 네, 질문 한 개인데 지금 시간이 뭐 쫙 가고 있잖아요. 지금 두 번째 중요한 게 더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더 뭐가 있어요? 야당에서 북한에 예. 그 쌀도 보내고 뭔가 인도적인 지원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 그 얘기했죠. 네, 문재인 대표도 예. 했고, 네, 그뿐입니까? 이 박지원 대표도 좀 박근혜 얘기했죠. 예. 대통령이 이 북한 주민과 정권을 분리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야당이 뭐라고 공격을 했습니까? 야당이 북한 붕괴론 이게 말이 되느냐? 굉장히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뭐가 위험천만해요? 어? 나는 이 북한과 대화만 주장을 하고 북한 붕괴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위험천만하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이 박지원 그 대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상호 원내대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네네, 비슷하게 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는 북한 지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내가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북한이 지금 5차 핵 개발을 하고 저렇게 막 나가고 있는데 전 세계가 심지어 중국까지도 북한 제재에 동조를 하고 얘는 정말 더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북한을 지금 그 제재를 제대로 해서 국제적으로 공조를 해서 제재를 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강제로라도 시켜야 되겠다 이러는데 우리 쪽에서 이거 인도적 지원이다. 뭐 북한의 수혜에 나서니까 인도적 지원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진 보셨어요? 수재민들 그 예, 사진. 알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북한 붕괴론을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천만한 얘기다. 뭐가 위험천만하냔 말이에요. 난 내가 보기에는 기가 막히게 우리 헌법 사조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아래 평화 통일을 헌법이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기본 체제로 나오거나 아니면 붕괴한다. 누군가가 붕괴를 시키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붕괴를 하거나 이 세 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데 우리 헌법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위험천만한 얘기다. 지금 박지원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두 분이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두 분이 어떤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헌법이 위험하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헌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헌법을 왜 만들어 놨어요? 헌법에 왜 그렇게 적혀 있느냐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아래 평화통일하라. 그러면 북한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라는 겁니까? 북한이 개방으로 안 나오면 붕괴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는 영원히 안 됩니다. 왜 그 가장 쉬운 이치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론조사를 하면요.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흡수통일에 찬성하십니까? 이러면 온 국민이 한 90% 가까이 80% 넘는 숫자가 찬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흡수통일에 찬성합니까? 이러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을 딱 거치고 나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흡수통일 얘기하면 정신병자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온 국민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대북관이 이미 해이해져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북한 붕괴론을 얘기하면 북한 내부 붕괴론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 그냥 적극적으로 썼겠어요.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첩보를 받고
그리고 참모들과 논의를 한 다음에 자, 이 얘기가 지금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검토를 해서 나온 발언일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쉴드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고 대통령은 적어도 그런 연설을 할 때는 최소한 수많은 정보 보고를 받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걸 그냥 무조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이렇게 차버린다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이 우리 헌법에 배치된다거나 정의에 배치된다면 또 모르겠는데 우리 헌법에 딱 들어맞는 말씀이란 네, 말이에요. 하여튼 붕괴론에 대해서 비판한 거는 네,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게 치고 지금 네. 북한 지원론이나 붕괴론에 비판하는 거나 같은 일맥으로 흐르니까 그래요. 북한과 대화만 네, 하자. 알겠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대화 얘기하는 겁니까? 누가 대화 안 했어요. 네네. 대화하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육자회담 수없이 했잖아요. 네, 근데 변호사님 돈은 우리가 내고 뒤통수 우리가 맞고 생색은 누가 냈어요?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이 생색냈잖아요. 그런 짓을 또 하라고? 그 결과가 5차 핵개발까지 이어졌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처음부터 북한을 냉정하게 대하고 제대로 북한을 우리 헌법에 맞게 정말 체제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거래를 딱 끊어왔다면 북한이 저렇게 5차 핵개발까지 할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네. 자, 근데 그 모르실 거란 말이에요. 수재민들 보니까 좀 쌀 좀 주고 싶죠, 변호사님.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쌀 좀 주고 지금은 싶죠.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아닙니다. 네, 지금은요.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전 있었죠, 세계가 변호사님도. 김정은이가 수해가 났잖아요. 자기는 그 현장에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거꾸로 고급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다른 군사 농장에 가서 아주 만면의 미소를 띠고 거기에 미사일 쏘고 예. 그랬죠. 그리고 핵실험을 했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수해 그거고. 나고 나서 3일 뒤에 핵실험한 거예요. 그런데 뭘 우리가 도와주기를. 아니 그러니까 수재민 그 사진 보니까 우리 변호사님 인정도 많으신데 그런 걸 다 막 보면요. 도와주고 싶었죠. 그런 걸 다 보면 네, 변호사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네.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건 참고 우리가 억누를 수 있는 건 억누르고 그러니까 네, 문재인 대표나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박지원 대표나 저 정도 차원에서 아마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수재민들 보니까 그분들은 문재인 대표는 네. 다음 대권을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DJ 정부, 노무현 정부 때 햇볕 정책도 쓰고 포용 정책도 쓰고 심지어 NLL 저거 저걸 두고도 공동 의료구역으로 하자느니 온갖 얘기가 다 나왔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시기는 맞지 않았지만 그건 아니란 그 말이에요. 뭔가 좀 측은지심은 인정하시잖아요. 이미 한 네. 번 실패를 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정책적인 그러니까 반성을 지금 해야 되지 거의 않습니까? 두만강 수재민들 보니까 그 왜 자꾸 그 마음이 얘기를 그런 거 해요? 있잖아요. 마음 아픈 부분이 있잖아요. 그 인도적- 부분에 대해서 인도적 네, 지원은 인도적 지원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좀 좋게 또 예, 바라보면 아니,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아니, 볼 아니, 수 있는 부분도 그래서 있다 이런 얘기죠. 제가- 근데 그분들한테만 쌀이 간다면 아니요. 난 도와주고 싶은 제가 생각도 다른데 있더라고요. 예.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어차피 유엔에서 그 식량 계획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좀 더 들이더라도 네. 그쪽을 통해서 지원하면 최소한 직접 수재민에게 가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네. 근데 우리의 직접 지원은 나는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그 유엔 식량 계획에 따라서 하면 되겠죠. 마음이 짠해서 그래요. 북한 동포들 예, 그 거기에 수재민들 보내주면 막 그 되겠죠. 천막 쳐놓고 아무것도 우리 못 하고 지금까지 있는 모습 많이 보니까 보내주는데요. 그걸 아셔야 마음이 됩니다. 짠합니다. 그 부분은. 네. 북한 주민들이요, 우리 핵개발하는 거 보면 화가 걔들 나지만, 네. 아니요, 걔들 입장에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린 남조선이 잘 사는 걸 아는 사람들 많아요 이제. 다 알죠. 예, 알지만은 AP 통신에 들어가서 옛날에 몇 년 전에 인터뷰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남조선과 한판 붙고 싶다. 이 얘기를 평양 시민이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두고 말이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살고 있는 전체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평생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사진을 보고 집에서 나갔다가 학교에서 인사하고 다시 집에 들어오면 또 인사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사진이 하나 더 붙었어요. 김정은 사진까지. 네. 문자 그대로 평생을 유일 체제에서 살아온 사교의 신도들입니다. 우리가 예컨대 일방적으로 막 도와주고 하면 새롭게 이 자유세계에 눈을 뜨고 개방체제로 나아갈 것이다. 천만의 얘기입니다. 네. 나아가면 김정은은 죽습니다. 네. 이러니까 개방으로 나가지 않아요. 어떻게든 김정은 체제를 용인을 하든지 아니면 무너뜨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정답입니까? 어느 쪽이 정의롭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요.
김정은 정권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일부의 주장은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얘기입니다. 네, 또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아베 수상. 예? 아베 야, 총리 절대 네버라 그랬어요. 그죠? 지금 그 얘기한 거죠. 우리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편지 좀 써라. 절대 사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편지나 못 쓴다 이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거기에 이제 이 단어가 절대 사과할 글쎄 수 없다. 그걸 이제 알았느냐고요. 털끝만큼도 아베 신조가 절대라는 단어를 저렇게 한국말로 바꿔서 털끝만큼도 하니까 더 화가 나네. 예. 아베 신조가 예. 2년 전에 731이라는 숫자가 찍혀가 있는 이 전투기에 올라서서 엄지손가락을 내세우고 만면의 미소를 띄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중국이 항의를 하니까 아베 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우연이었다. 오해하지 마라. 우연은 개코로 우연이에요. 그게 정말 일본이 자기들의 그 이 범죄 행위에 반성을 했다면 731이라는 숫자는 일본 전체에서 없애야죠. 근데 아베가 과연 그걸 모르고 올라탔겠어요? 당연히 자기 외할아버지가 모르는 게 기시 아니라 자기가 시킨 거죠. 내가 볼 때는. 기시 노부스케 731을 1급 전범이에요. 그러니까요. 731 부대의 책임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자기가 모르고 우연히 타기는 아니, 자기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거? 거기서 엄지손가락을 내밀고 미소를 지었는데도 우리 정부가 그 사실은 당교 사유가 돼요. 그 정도면 당교 사유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항의하지 않고. 자 그러면요. 이 아베 신조를 우리가 언제까지 믿을 거예요. 아베 신조가 과연 정말 이번에 위안부 합의를 했으니까 자기들이 뭐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일본이 깊이 사죄합니다. 이런 뭐 총리 명의의声明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늘 일본 내각에서 하는 얘기는 글쎄 그거는 위안부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등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온갖 소리를 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안부 문제는 한미일 안보 공조 때문에 아마 박근혜 정부도 일종의 양보를 하면서 합의를 했던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아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네, 저도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앞으로도 이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는 사실 끝나지 않은 문제예요. 이 두 문제에 있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본에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베 수상이 참 왜 저럴까?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죠? 글쎄, 이 희한해. 하여튼.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네버까지 할 단어를 그분은 쓰고. 자기 외할아버지 혈통을 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합시다. 예, 그 정도로 하죠. 예. 열받습니다.